자, 시작해요. 3차 함수의 성질에 관한 내용인데,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얘는 증명하는 과정인 거야. 어, 좀 귀찮은 대수적인 증명 과정을 통해서 변곡점 중심으로 점대칭의 3차 함수가 점대칭을 만족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 과정이거든. 이거는 시험장에서 뭐 너보고 이걸 직접 쓰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구나를 앞으로 이제 성질로 잘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냥 인지만 잘 해주면 돼요. 이걸 뭐 증명하라는 것도 뭐 나올 일은 없을 거고 그냥 한번 쭉 봐주시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거 지금 변곡점 x좌표지, 그지? 변곡점 x좌표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쓰면 이제 p라고 표현되긴 하는데, 우리가 3차 함수를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변곡점 x좌표, 변곡점의 x좌표, 물론 뭐 미분 두 번 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얘가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고,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어떻게 생겼지? 마이너스 2a분의 b, 그지? 3차 함수의 변곡점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두 개 구분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변곡점 좌표는 뭐 이 x좌표를 집어넣으면 x한테 집어넣은 y값이 나올 테니까 이거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자, 첫 번째 특징이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내용, 대칭성의 뭐 변곡점 중심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기함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변곡점을 지날 때, 이 C라는 점이 변곡점일 때, 이게 지금 변곡점이라면 이 S1과 S2의 크기는 같겠지. 대칭성을 가지니까, 그지? 요건 이제 면적에서 적분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긴 한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도, 요 C라는 놈이 이 면적이 같으려면 C라는 놈이 A와 B의 중점이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C라는 놈이 변곡점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사실은 기울기가 이렇게 0이 아니더라도, 기울기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더라도 변곡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그 놈에 의해서 둘러싼 두 부분의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거. 요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극점의 x좌표와 근이 가지는 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x축 위에 변곡점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대칭성을 가지니까 좌표들을 잡기가 좀 편해요. 그때 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좀 그런데 이 길이가 1이고 이만큼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 길의 비가. 얘가 요 길이가 1, 그 다음에 근까지의 위치가 루트 3, 길의 비가. 그래서 얘를 이걸 만족시키는 기본 함수를 우리가 세팅을 해보면, fx는 실제로 길이가 루트 3 되게 만드는 거야. 왜 근이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그리고 0을 근으로 하나 갖고, 그래서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3차 반정식을 생각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남으니까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겠지. 얘가 실제 기본 함수야. 이 함수가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야.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x축에 접하게도 하고 y축에 접하게도 하고, 뭐 극대값이 y축 위에 있게 만들기도 하고, 평행이동만 잘 시키면 돼.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인데, 이때 요 놈의 위치가 1이라고 그랬지. 극소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x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1, x한테 1을 집어넣어봐.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2가 나와. 요 위치가 마이너스 2야. 요 위치가 마이너스 2. 그럼 뭐 점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때의 요 함수 값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극대랑 극소를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극대랑 극소를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4가 되는, 실제 길이가 가로는 2, 세로는 4가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림이 좀 후진 게, 여기서 다시 이 함수가 요 놈이랑 함수 값이 같아지는 요 크기가 이 크기의 절반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지, 그지? 이거 그림이 좀 후진 그림이긴 한데, 뭐 그건 알고, 뭐 2대 1 비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얘를 위로 평이동을 시켜서 접하게 만들고, 또 x축 평이동을 시켜서 이게 y축이 위에 있도록 이렇게 평이동을 시킨 함수들이 주로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래. 특징이 최고 차이 계수를 1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인 함수인 거고, 확대 축소가 없는 가장 기본인 함수인 거고, 여기에 확대 축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확대 축소를 적용시키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줬지만, x축 방향으로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뭐 a배를 했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몇 배를 해줘야 돼? 그렇지. a의 세제곱을 해줘야 최고차의 계수를 1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거 뭐 여기 직접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 여기 x자리에다가 x축 방향으로 a배를 늘릴 거니까 식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 a분의 1 x로 집어넣고 세제곱을 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x 자리에 또 a분의 1x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게 x축 방향으로 a배를 했을 때 함수식을 쓰는 방법인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를 1로 유지를 할 거래. 그럼 이 식 전체의 바깥에서, 이 식 전체의 바깥쪽 부분에서 a의 세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최고 차이 계수가 1로 유지가 되지. 이쪽은 안 봐도 돼. 우리는 최고 차이 계수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해야 y라는 함수가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찾으려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 여기 곱해진 a의 세제곱은 원래 이쪽에 곱해진 게 아니고 y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변수니까 y한테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a의 세제곱을 곱하라고 하면은 식을 쓸 땐 어떻게 쓰는 거냐면, a 세제곱분의 1을 y한테 곱해서 역수배를 해서 확대 축소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x축 방향으로 a배, 그러니까 a분의 1x 이렇게. x 자리에는 a분의 1x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썼던 건데 우리가 얘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그럼 최고차이 약분되고 최고차이 계수가 1로 유지가 되는 거지. 이건 이제 확대 축소가 일어날 때 얘기인 거고, 기본 함수는 그냥 이놈이야.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뭐 이건 뭐 예전에 수능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라는데, 이래서 극값을 가지고 그래프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구하라고 그러면 뭐 안 풀어봐도 이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열심히 계산을 하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질 거고요. 중요한 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 네 번째, 3차 함수의 접선의 접점과 교점의 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말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2대1 비 얘기하는 거야. 3차 함수에 어떤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지금. 얘부터 할까? 알파벳 표현해 놓은 거? 요거부터 봅시다. PQ 요거. 얘부터 봅시다. 왜 안 그려져? 요거부터 봅시다. 유직선부터 보면 여기 접점이지. P라는 놈은 접점이고, 여긴 또 다른 교점이고, 여기 교점이고. 그래서 이때 이 P랑 Q를 잇는 이 접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어딘가 보이겠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아이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이 점과 요놈의 x좌표와 변곡점과 이 P와 Q의 x좌표들을 다 비교해보면 이게 다 이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가 다 1대 1대 1이어야 돼. 그래서 요 기울기가 같아진 원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PQ를 잇는 접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놈의 x좌표에 요놈의 x좌표는 접점에서부터 2대1 비를 가져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3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는 요 얘기야. 근데 얘를 변곡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게 다 1대 1대 1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수능에도 이대로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말은 어렵긴 한데 그냥 3차 함수의 접선이 그려지면 3차 함수의 접선이 그려지면 무조건 이걸 써야 돼. 얘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 3차 함수의 접선이 나온다. 그럼 그냥 이놈이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 굉장히 많이 쓰일 내용 중에 하나예요. 3차 함수의 접선이 나왔는데 이거를 안 쓰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풀려. 얘를 굳이 안 써도 문제는 풀려. 열심히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고 그럼 계산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중간에 실수할 우려도 많이 생기겠지. 그지? 그런 쓸데없는 계산 과정도 우리는 많이 줄일 겁니다. 문제 하나 볼까? 예제 1번에 자 아래 그림과 같이 3차 함수식을 줬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 서로 평행하고 A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A, B와 A,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C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나타내라 이랬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럼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볼 거야. A와 C 얘를 먼저 기준으로 볼 거야. 접점과 교점이 나오죠? 그리고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점이 얘인 거지 또. 그죠?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점이 여기야. 이놈의 x좌표는 다시 말하면 얘는 이놈의 x좌표는 A x좌표뿐만이 아니에요. 실제 길이로도 이 길이와 요 길이도 실제로 2대 1 B가 돼. x좌표뿐만이 아니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2대 1 B가 될 거야. 됐어? 이렇게 베타를 우리는 A와 C, 그러니까 알파와 C라는 놈을 가지고 내분점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알파 베타 기준으로 C를 표현하고 싶으면 알파 베타 기준으로 이 C라는 놈의 x좌표는 3대 1 외분점이지. 이해돼? 알파에서부터 3칸, 베타에서부터 1칸 떨어져 있는 외분점. 그래서 알파 베타의 3대 1 외분점. 그렇게 외분점 공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외분점 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요? 써볼까? 외분점 공식 어떻게 쓰나? 알파 베타의 3대 1 외분점 써봐. 그러면 외분점 좌표는 3대 1이니까 3-1로 시작할 거야. 분자도 3-1로 시작할 거야. 여기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집어넣는 거였지. 알파를 뒤에 베타를 앞에 이렇게 쓰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휘리릭 답이 1번인가요? 내분점 공식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점 공식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까? 이 C의 x좌표를 내가 x라고 할게. 이 C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줄게. 그러면 알파와 x의 2대 1 내분점이 베타가 되는 거지. 내분점 베타는 어떻게 작성되냐면 2대 1 내분점이니까 플러스로 계산하면 돼. 2 플러스 1이고 분자도 2 플러스 1이야. 알파와 x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데 순서 바꿔서 알파를 뒤에 x를 앞에 이렇게. 이거 정리해서 x를 찾으면 위에 거랑 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내분점 공식 쓰는 거랑 외분점 공식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아마 그냥 수능 기출 문제 요거.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수능 기출 문제고 뭐 정석에도 나와 있고 이래. 지금 요 그림으로 잠깐 이해를 해보면 3차함수 fx가 있어.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a랑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 된대. 근이란 얘기지. 그지? 3차함수 fx의 근이야. a랑 b가. 근데 a는 기울기도 0이래. 그리고 기울기 0 되는 점이 c가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뭐 A, B, C의 순서는 문제에서 얘기는 안 해줬지만 필요 없겠다. A, B, C의 순서는 얘기는 안 해줬지만 뭐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A, B, C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A랑 B에서 근을 가질 거고 근데 A에서는 접하기도 할 거래. 최고차가 양수도 좋고 음수도 좋아요. 근데 양수로 일단 친하니까 양수가 이렇게 해서 접하고 A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정목점 가지고 극속과 가지고 휙 올라가서 만나는 여기를 C라고 두면 되겠죠? 여기가 A, 여기가 C. 그때 C랜다. B, 여기가 B. 그때 기울기가 0 되는 또 다른 한 점. 요놈을 C라고 두자는 거야. 얘를 C라고 두자는 거야. C란 놈을 A랑 B로 표현해 달라 했는데 C의 입장에서 C는 A, B의 입장에서는 2대1 내분점. 그지? 2대1 내분점이니까 4번 되겠네? 그죠? 옛날에는 수능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 자, 그 다음 5번. 요 놈도 가끔 쓸 겁니다. 요 놈도 가끔 쓸 내용인데 3차함수와 상수함수와의 의가 아니고 와의야. 3차함수와 상수함수와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건 상수함수를 굳이 준 이유는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수함수를 준 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러면 상수함수 있다고 해. 상수함수가 있어서 이게 원래는 뭐 문제에 따라서 어떤 표현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x좌표들을 내가 구할 수 있을 때 이런 x좌표들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A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 B랑 C가 있지. 그 BC까지 거리의 곱으로 표현돼. 밑에 써 있는 게 그 얘기거든. 자, B에서의 기울기 구해봐. 그러면 B에서 A까지 길이와 B에서 C까지 길이의 곱이야. 그렇지. B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로 나오지. 여기 부호도 마이너스 붙여놨어요. B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 이건 길이니까 BC라는 건 길이고 AB는 길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지. 오케이? 그리고 C에서의 기울기 구해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C에서 나머지 두 점까지 A까지 길이와 B까지 길이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요건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어. 요것도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되는 건데 밑에는 증명 과정은 없겠죠? 요게 지금 K라고 나왔어. 요거 지금 Y = K야. 얘가 Y = K야. 그 교점의 x좌표를 내가 여기를 알파, B를 베타, C에서의 x좌표를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그러면 내가 이 3차함수 fx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fx-k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fx 혼자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fx하고 k를 이렇게 연립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을 갖는 거지. 그죠? 최고차의 기수는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러면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될 거고 x-베타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감마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돼.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 점에서 기울기를 물었으니까 x가 알파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묻는 거지. f 프라임 알파를 구하라는 거야, 그지? 또 f 프라임 베타 구하라는 거고 f 프라임 c 감마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으면 x한테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얘는 상수니까 날아갈 거고 뭐 최고차의 계수 a는 그냥 쓰면 되고 이거 한 번씩 미분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거 세 번을 쓸 건데 한 번은 처음 거 미분하고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걸 미분하고 세 번째 식은 세 번째 걸 미분해서 차례대로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x-알파를 미분하면 얘는 1대보가 없어지니까 남는 게 베타 x-베타와 x-감마만 남을 거고요. 다시 a 곱하기 이번에는 x-베타를 미분할 거니까 얘만 사라지고 x-알파 x-감마로 표현될 거고 그 다음 놈 마지막은 x-알파 x-베타로 표현이 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 플라임 알파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기 두 번째 항에 x한테 알파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네. x-알파를 인수로 가지니까 x한테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이 돼.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돼 그냥. 네. 이거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아. 알파 집어넣은 거. 그래서 a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되는데 뭐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알파보단 베타가 크고 베타보단 감마가 크니까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이놈은 그냥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길이잖아. 이게 지금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AB의 길이 곱하기 얘는 AC의 길이 이렇게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뭐 베타에서는 따로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요런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요런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어떤 3차 함수에서의 x가 얼마일 때 뭐 그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 상수 함수랑 만나는 요 길이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 굳이 미분해보지 않고 그냥 이 길이들로 미분 계수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 뭐 그대로 뭐 동화 문제? 점 C에서의 곡선 fx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 찾아보려는데 C에서의 기울기니까 AC 곱하기 BC 쓰면 되겠죠? 답은 그냥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증명 과정은 조금 전에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3차 함수에서 길이의 비들 이건 뭐 정석에 나오는 얘기인데 1대 2대 6이면 설명하시오 뭐 실력성인가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1대 2대 6까지는 굳이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1대 2를 반복해서 쓴 거야 이거는. 1대 2를 반복해서 쓴 것 뿐이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1대 2만 잘 기억하면 돼요. 뭐 1대 2대 6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자, P 어디냐? P 여기가 P, Q 요 길이 그 다음에 RQ 그 다음 길이 그 다음에 RS 요 길이 요 세 개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는데 일단 전체 여기가 접점이고 또 다른 교점이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 선분 PS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접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접점이 있을 거고 요놈 X좌표 그 다음에 요게 변곡점이지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 접점 그 다음에 교점 이 X좌표들이 다 1대 1대 1이 돼야 돼 맞지? 1대 1대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 PQ하고 QR은 요것도 하나 따로 정리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요 Q라는 점이 잠깐만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보고 잠깐만 이거 넓이로 나오는구나.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여기서 Q 찾는 방법 Q 찾는 방법은 3차 함수에서만 이렇게 찾는 건 아니고요. 임의의 n차 함수 둡니다. 임의 n차 함수로 둬서 n차 함수로 놓고 증명을 할게요. 자, 내가 가진 함수가 이렇게 y는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 x의 n제곱이야. n이 짝수면 왼쪽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n이 홀수면 왼쪽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되지? 오른쪽은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이때 이놈 위에 임의의 어떤 한 점에서 임의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접선 이렇게 그려. 여기 접점. 자,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요놈의 x좌표를 뭐라고 그랬지? 요놈의 x좌표를 임의의 점이니까 t라고 주겠죠? 됐지? 자, 이렇게 임의의 점 x 이퀄 t에서의 접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a t n제곱 이퀄 a n t의 n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t 이렇게 쓰겠지. 임의의 점 t, a tn 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맞지? 얘가 갖는 요 x절편 그 다음에 요 y절편을 찾고 싶어. 일단 요 x절편부터 찾아볼게요. x절편을 찾으려면은 x절편이니까 y값이 0이잖아. 그 y한테 0 집어넣고 y한테 0 대입하고 x좌표를 찾을 거야. 근데 y한테 0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거 a 약분되네. tn-1제곱도 약분되네. 그럼 여기 t 하나 남았네? 맞아? 여기 이것도 없어지는데 x를 걸 거니까 약분해주고 t 넘어갈 거야. n 남았고 x좌표가 어떻게 생겼니? x는 한번 쓰자. 한 번에 암산하려고 했더니 힘들다. x-t는 이거 넘어서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에 남는 게 뭐가 남니? a는 약분하고 없어지고 n 남고 t 남고 이렇게. 됐지? 따라서 x좌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넘어올 거니까 t 마이너스 n분의 1t 이렇게 생겼어요. 그 t로 묶어내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n분의 n 마이너스 1t라는 놈으로 생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t를 하나로 보고 얘를 n등분 하겠다는 거야. n등분 했을 때 n-1번째가 얘란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항상 요 길이의 b가 n-1 때 1의 b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차 함수라면 항상 2대 1b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2차 함수면 1대 1이야. 여기가 항상 중점으로 지켜. 그거를 이용해서 이 근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뉴턴의 방법이라고 불렀었어요. 극한에서 아마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놈의 x좌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처음에 이게 뭐 첫 번째 x좌표. 그러면 다시 여기서 위로 함수 위에다가 요점을 찾아. 다시 이 점에서 접선을 또 그려. 그럼 또 x좌표 나오겠지. 그 x절편 가지고 또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찾아. 또 접선 그려. 그렇게 계속 접선의 x절편이 찾아가는 수렴값이 근의 위치가 된다라는 게 뉴턴의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걸 뭐 뉴턴의 방법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x절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점화식처럼 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도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아마 소개를 할 거고 뭐 정석 같은데 뭐 참고서에서도 이 문제 거의 안 빠지고 나오거든. 계속 이거 쓰는 거. 그리고 그 무한급수 쪽에서도 나올 거고. 아마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체계적으로 이런 게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있었던 놈이야 라고 아마 설명은 안 들었을 수도 있어. 됐지? 그래서 2차 함수일 때는 얘가 항상 중점에 찍힐 거고 3차 함수면 얘가 항상 2대 1 b를 가지는 점에 찍힌다는 거지. 내분점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얘 삼각형하고 이거 닮은 꼴 아니야? 3차 함수일 때 이게 2대 1이라고? 그러면 이 길이도 2대 1일 거 아니야. 요 길이가 뭐였는데? 이 t 집어넣은 거 ATN제곱
이 길이에 2배 해주면 요 길이가 된대. 그 실제로 y절편을 우리가 계산 안 해봤지만 y절편을 계산 안 해봤지만 y절편을 구하면 뭐가 나올 거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2a t의 n제곱이 나올 거란 뜻이지. 진짜로 구해볼까? 요 접선의 방정식에 x한테 0 집어넣고 y값 구할 거야. 그럼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n t의 아씨 왜 이렇게 나 암산이 안 되지? x한테 0 집어넣으면 y는 그때 y좌표는 제 넘어가니까 a t의 n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a n 곱하기 t n제곱이 돼. 그래서 a t n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n으로 묶을 수 있고 a t n제곱으로 묶이겠지. 이게 3차식이야. n이 3이야. 그럼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어? 이제 앞으로 이런 계산들은 이제 가능하면 안 할 거예요. 이런 계산들은 가능하면 안 할 거고, 이미 n차식에 대해서 우리는 꼭지점이 있을 때지. 그냥 ax n제곱의 형태일 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가지는 x절편과 y절편, 이 x좌표들 또 y좌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놈은 이게 2대1 비일 거 아니야. 이걸 2대1로 잘랐는데,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게 또 이놈과 이놈이 이만큼 길이와 요만큼 길이가 2대1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이놈을 세 조각으로 자른 거야 지금. 2대1로 다시 세 조각으로 잘랐으니까 얘도 세 조각으로 이거 같은 비로 자르면 얘는 6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6대 2대 1이 되는 거야. 크기 비가. 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2대 1 비가 더 중요해. 2대 1 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잘 정리해 놓으시고, 2차 함수일 때 이게 중점에 찍힐 거라는 거, 이것도 적분에서도 꽤 많이 쓰일 거예요. 2차 함수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같은 거 구할 때,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할 때 요 이론을 적용하면은 이것도 계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 자, 이놈에다가 추가로 그 밑에 있는 건 증명 과정들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증명을 해줬어. 식으로 쭉 풀어주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면적비. 요건 면적비. 요거 들어본 적 있어? 면적비는? 그죠? 이게 3차식일 때 요 면적비가 3대1. 3대1? 아니? 요 S1이랑 S2. 3대1 맞나? 맞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4분의 1 되는 거. 전체. 이건 그냥 적분해보면 나오는 거죠? 그죠? 적분해보면 그냥 나오는 놈이니까. 그 면적비. 그러면 이게 2차식이면 이게 몇 대 몇이야? 이게 만약에 2차식이었으면. 3차식이 아니고 2차식이었으면. 2대 1이니까 이 아래쪽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그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어. 뭐 2차 함수일 때 접선으로 둘러싼 면적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일단 초보 단계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자, 여기다 내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접선 이렇게 지나가. 휙. 자, 접선 이렇게 지나갔어. 이때 이 2차 함수와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아래쪽 면적 있잖아, 여기. 이 면적이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이
요 부분을 이제 구하래. 면적을 구하래. 네. 이 접점의 좌표를 편하게 줄까요? 얘를 얼마로 줄까? 얘를 2. 얘를 뭐 2 정도로 줘보자. 0부터 2까지 이차함수랑 요 이차함수는 그냥 기본 함수로 쓸게요. y는 x제곱. 이놈이랑 x 이퀄 2에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요 사이에 있는 면적, 요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식이 x제곱이고 빼기 접선 구해서 접선 구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을 못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이 함수가 이차함수래. 그러면 요 위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은 합동인 거니? 네. 근데 우리 이 아래쪽 면적 구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얘 구해도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는 요만큼을 구하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요만큼 이렇게 이 부분을 구해라 라고 얘기해 주긴 했는데, 나는 이거 대신 이렇게 생긴 아래쪽 면적을 구해도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전체 면적, 요 사각형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잖아. 네. x좌표랑 y좌표 다 알고 있어.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야. 직사각형은. 그럼 전체 면적이 8이잖아. 답은 3분의 8. 적분을 한 번도 안 써도 돼. 실제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문과 수학에 나오는 모든 적분 문제를 적분 기호를 안 쓰고, 적분 기호, 이 기호를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이 적분 공식을 안 쓰고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적분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근데 어떤 문제는 얘를 쓰는 게 더 유리해. 어떤 문제는 이거 안 쓰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내라는 거지. 그게 뭐 문제 써있진 않잖아. 이걸 써라 이렇게 써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를 해두고 있다가 문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계산 과정, 우리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해서 답을 써낼 거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없잖아. 틀릴 일이 없는 거야. 대신에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해야 되겠지. 지금 여기서 면적비에 관한 얘기 잠깐 나왔고요. 그 면적비도 중요한 얘기니까 이차함수를 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또 어떻게 틀어놓냐면 이렇게 틀어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어. 위치는 몰라요. 이차함수야. 자, 이놈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할 거야. 한 놈의 접선을 이렇게 해서 접선 하나 만들었어. 자, 접선. 또 하나의 접선을 이렇게 해서 접선 또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접선. 이번에도 이 초록색 이차함수하고 두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요 사이 면적, 요거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여기 접점 있고 접점 있어요. 이 두 접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면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중간 어딘가 반드시 있겠지. 중간 어딘가 반드시 있겠지. 여기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이놈이 항상 얘랑 얘의 중점에서 결정돼.
이것도 이차함수가 가진 특징이에요. 자, 이차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함수? 일차함수를 수열로 표현을 하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얘하고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관계인 거야. 네.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이 기울기와 왼쪽 이 점에서의 기울기와 한가운데에서의 기울기와 제일 오른쪽 직선의 기울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요 x좌표들하고 요 x좌표, 그다음에 요놈 x좌표가 얘랑 겹치고 이게 중점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여기 일직선상에 있어. 이렇게 그림은 좀 후진데 이렇게 잘라보면 이 길이가 항상 같고요, 이 길이가 같고, 요 놈을 x 이퀄 알파, 여기를 x 이퀄 베타, x 이퀄 감마라고 준다면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그냥 등차 수열 약자야. 내가 네 글자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등차 수열에다 집어넣을 거라서 이 기울기도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야. 기울기 자체도.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사이 면적을 나보고 구하라는데, 난 얘를 이 직선으로 빼, 그래프를. 그러면 요 놈으로 요 놈 있고 요 놈 갖고 오고 요 놈 갖고 오면 요 세 놈의 위치가 등차 수를 이루니까 간격은 같겠죠?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은 같아야 되지. 3차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가 3차함수, 2차함수 이렇게 그리면 요 2차함수는 누구냐면 원래 2차함수 빼기 이 직선 뺐으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접하는 2차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접하는 이런 2차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요 점에서 접선 그리면 이번에는 이 두 접선이 기울기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겠네? 그렇게 되겠지. 여기 접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선 그려주고. 근데 이게 좌우로 대칭이면서 기울기가 좌우로 대칭이면서 그림이 후졌어. 만나는 접점의 위치가 똑같아야 돼. 그 위치가 좌우로. 그때 요 사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면적이나 요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요런 면적의 절반을 어떻게 구하는지 봤잖아. 이래? 요 아래 거 위로 접어 올릴 수 있다 그랬지? 왼쪽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왼쪽도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잘라서 위로 올려 붙이면 돼. 그래서 이 아래쪽 전체 면적이 실제로는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요게 전체 사각형의 3분의 1이라는 거 맞죠? 근데 이 아래쪽 면적이 얘랑 똑같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우리 사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고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계산은 그냥 여기서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려는 이 아래쪽 면적이 이런 평행사변형과 같다는 거지. 이 평행사변형의 3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거지. 이 평행사변형의 3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해되겠어? 어떤 구도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면적비를 사용할 거니까
적분에서도 많이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면적비 얘기해봤고, 딴 거 없나? 그죠? 3차함수의 넓이의 비, 요거는 뭐 따로 기억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 공식은 본 적 있죠?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지? 2차함수일 때는 6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중간에 요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문과 쪽에서는 굳이 얘를 기억해야 될까 싶기는 해. 이과 친구들한테는 기억을 해라라고 하거든. 이 공식. 이 공식을 이과 친구들한테는 기억을 해서 써먹으라고 하는데, 문과에서는 굳이 이걸 써먹을 정도까지 수준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수 자체가 뭐 3차 이상, 뭐 4차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면 되고, 굳이 이걸 기억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기억하라고 하진 않는데, 뭐 좀 여유가 된다면 한번 들여다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fx가 m 중근 n 중근을 갖는 거야. x 이퀄 알파랑 베타에서. 그래서 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뭐 이렇게 접하고 휙 내려왔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fx겠지. 근데 여기가 짝수 4중근이야. 얘는 3중근이야. 3중근이야. 이럴 때. 얘는 전체적으로는 7차 함수겠죠. 다른 데 근이 없다고 한다면 4차, 여기 3차 인수를 가질 테니까 총 7차의 함수가 될 텐데, 이렇게 생긴 이 두 근으로 둘러싼 요 면적, 이렇게 생긴 요 면적을 구할 때, 요 면적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냥 1차고 여기도 그냥 1차라면 여기 그냥 자르고 지나가는 거고, 여기도 자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2차식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럼 1 쓰는 거야. 여기다가 m과 n 대신에 1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3팩토리얼이 돼버리니까 이게 6분의 1이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흔히 뭐 공식 기억했던 6분의 a의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 있지? 그리고 12분의 2, 그것도 3차 함수인데, 걔는 한쪽은 그냥 실근 1차 인수를 갖는 거고, 한쪽에서 2차 인수를 갖는 거지. 그래서 m과 n 대신에 한 놈한테 2를 주고 한 놈한테 1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2 주고 1 줬으니까 4팩토리알. 얼마야 4팩토리알이면? 24? 4팩토리알 24. 24. 그리고 여기 4, 아니야 4. 2, 1이니까 2 하나 약분되고 12만 남아. 12만 남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위에서 보여줬던 뭐 요 공식, 이 공식도 그대로 유도가 되고. 얘가 원래 공식이에요. 이제 문과 쪽에서 2차랑 3차를 주로 쓰니까 그것만 따로 공식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 근데 굳이 쟤를 기억하고 써야 할 만한 문제들은 뭐 실제로 이제 문과에서는 거의 출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변공점으로 나눠진 비율, 이거는 안 봐도 돼. 우리 2대1 비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비는 접선에 의해서 잘려지는 비는 2대1만 보면 되고, 이건 뭐니? 극점에서 넓이의 대소비교. 요것도 그냥 대소비교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별 의미는 없어.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극점에서 이 S, 이거 뭐 다 S1이냐? 뭐 다 S1이냐? 여기가 S1이고 여기는 S2야. 여기 S2.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이 극점의 X좌표랑 이 실근의 X좌표의 비를 우리가 본 적 있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가, 이 전체 크기의 비가 1대 루트 3이었지. 맞죠? 1대 루트 3이면 여기는 얘보다 짧은 거지. 여기는 맞죠? 여기는 분명히 짧단 말이야. 근데 이 폭은
이 끝점은 똑같아. 그냥 간단하게 삼각형으로만 봐도 이쪽에 남는 게 더 많아요, 실제로도. 남는 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삼각형 면적 자체가 S1이 더 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대소관계가 S1이 더 크다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극대극소의 차. 이거 극대극소의 차. 얘를 우리가 기본 함수에서는 아까 얼마라고 했지? 4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값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 뭐니 이거 지금? 여기 알파야? 그러면 함수값이 F 알파겠지? 뭐라고 쓴 거니? 아니, 여기 바꿀 게 아니고 여기 바꾸자. 여기가 베타, 여기를 알파로 바꾸자. 그림 알파에서가 더 크고 베타에서가 더 작은 상태인데 이만큼 면적 이거 다 말고 극대극소의 차니까 실제 지금 요 길이 여기서는 지금 요 길이 표현하는 거죠. 요 길이 L 요 길이는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로 구할 거야 지금, 그지? 네. 근데 이놈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예. 그 정적분값은 함수값의 차야. 예.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들도 꽤 있으니까. 실제 길이는 3차 함수에서 이 길이는 기본 함수에서는 4라고 얘기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뭐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 요거 조금 전에 썼던 거, 요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건 뭐 시간 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별로 재밌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놈이 그냥 3차 함수에서만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요렇게 쓰여 있는 요식 모양 있죠. 요 이게 지금 쭉 덧셈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같은 인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면서 차수만 줄여가면서 x-m이라는 인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면서 상수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모습을 매크로니 급수라고 불러. 뭐 테일러 급수? 예, 이러한이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내용이긴 한데 원래는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는 초월함수들을 다룰 때 초월함수들이 이 부분에서는 x 이퀄 여기서는 m으로 보고 있으니까 x 이퀄 m 이게 지금 x 이퀄 m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항함수의 모양과 굉장히 근사하더라. 적분 계산을 할 때 또는 뭐 미분 계산을 할 때 직접 초월함수를 가지고 다루지 않고 그냥 다항식 가지고 미분하려고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만든 급수 내용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뭐 이름도 몰라도 돼. 매크로니 급수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써먹는 어떤 구조인데 처음에 이 3차 함수가 있었어. 이 3차 함수를 그냥 일반적인 함수식 a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추워? 자, 이렇게 3차 함수를 둔다면 얘가 가진 일단 y절편의 값 자체가 y절편 값 자체가 d인 거지. d. 됐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지금 x 이퀄 이걸 뭐 여기서 m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y축이라고 둘게 그냥 y축. 아니 m이라고 둬도 관계는 없어. 그럼 m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될 거야. 근데 이거 y축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거 그냥 y축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럼 x 이퀄 0인 점이지? 이거 지금 x 이퀄 0을 인수로 갖게끔 식을 썼거든 내가.
x 이퀄 0을 인수로 갖게 섰고 만약에 얘를 x 이퀄 m이라고 둔다면 위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야. x 이퀄 m을 인수로 가지도록 내림차순으로. 지금은 x 이퀄 0을 인수로 가지도록 썼어 식을. 자, 이때 이 d는 그냥 이 y절편 값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 이퀄 0일 때의 기울기네. 이 점은 x 이퀄 0에서의 기울기잖아. 그지? 0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이거 미분해서 0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얘가 y축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할 거야. 어떤 식을 주면 이 식이 가지는 y축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차 인수인 거야. 왜? 미분해서 0 집어넣고 구할 거니까. 맞지? 자, 그럼 이제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가 얘야. 그러면 얘가 가지는 y축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c야.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얘를 미분했을 때의 y절편의 기울기. 그럼 얘는 또 뭐겠어? 다시 얘를 미분했을 때 y절편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개수들이 차례대로 미분했을 때 y절편의 기울기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지. 그거를 x 이퀄 0에서 보면 테일러 급수가 되는 거고 x 이퀄 m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게 매크로니 급수라고 불리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뭐 그런 급수라는 표현은 우리는 몰라도 좋고요. 이런 점에서의 y축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부호 계산하라는 문제들도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대. 종로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막 이랬대. 미분만 잘해서 그래프로만 표현하면 값은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부호들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위치 관계만 잘 파악해서 도함수를 그려낼 수 있으면 부호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요 그림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요건 그 12번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1대1 대응이라는 표현과 역함수를 가질 때라는 표현과 실수 전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 이런 표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다 같은 표현인 거야.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그죠? 요거는 뭐 요것도 내용 자체가 교과전상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요것만 헷갈리지 않도록 얘네들만 조금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3차 물론 3차 함수뿐만이 아니고 뭐 초월함수에서도 같은 구조를 가지긴 하는 건데 좀 그림이 좀 후져요 이거. 얘가 뭐냐면 이게 변곡 접선인데 좀 과장해서 그린 거야. 조금 많이 과장해서 그린 거지. 이게 변곡 접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D가 변곡점이고. 자, 이렇게 생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곡선 외부에서 접선을 그린다고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곡선을 바라보면요, 곡선이 자기 쪽으로 볼록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두 개를.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 이 곡선은 얘가 바라보는 곡선은 자기 쪽으로가 아니고 반대쪽으로 볼록이야. 그러면 얘는 이쪽에 접선을 못 그려. 그죠? 이쪽은 얘 입장에서는 위로 볼록, 자기 쪽으로 볼록이야. 자기 쪽 방향으로. 그럼 얘한테는 접선을 그릴 수 있어 얘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얘부터 얘 입장에서 접선을 그려봐. 그러면 얘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둘, 아, 세 개. 되겠어? 여기는 세 개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이 돼. 여기 세 개. 근데 직선도 점대칭이고 3차 함수도 점대칭이잖아. 변곡점 중심으로 점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그럼 세 개가 되겠지. 대칭성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몇 개? 여기는 한 개. 그럼 여기도 한 개가 되겠지. 자, 영역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이 3차 함수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접선, 예를 들어 뭐 C란 점, 요 점에 접선 그려봐 그러면 자기가 접점이 되도록 접선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 반대쪽에다 접선을 또 그릴 수도 있지.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지.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어. 단 이 점만 제외하고, 요 점만 제외하고. 여기서 몇 개? 한 개. 경우 접선 하나밖에 못 그려. 요거는 한 개. 얘는 한 개. 이놈 이외에 변곡 접선 위에 있는 모든 점과 함수 fx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두 개면 돼. 다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접선 그려봐 그러면 변곡 접선 하나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접선 또 그릴 수 있는 거야. 아까 곡선 위에서는 보여줬죠? 자기가 접점이 되도록, 그리고 이쪽으로 접선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3차 함수가 접선의 개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거지. 이건 이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물론 이제 이과는 점근선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봐야 되는 고려 사항들이 몇 개가 더 있어. 근데 어쨌든 뭐 구조는 똑같아.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함수를 주고 원점에서 접선을 그려 이렇게 그릴 건데 기울기가 변해.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기울기가 변하면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 문제. 그럼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구조에서 달라지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건 변곡 접선인 거지. 그걸 빨리 알아봐야겠지. 그죠? 그놈과 비교를 해서 개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빨리빨리 보이는데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해놓고 있으면은 그냥 열심히 계산해서 다 대수적으로 계산해갖고 근이 몇 개 있는지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뭐 임의의 t에 대해서 놓고 계산이 뭐 좀 진부해지겠지. 오케이. 요건 그냥 문제예요. 3차 함수를 주고 A, B에서 3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다. 이게 지금 3차 함수고 이게 변곡 접선이야. 요만큼 영역이 3개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이 되겠지. 그지? 답은 4번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3차 함수에 대해서는 대충 중요한 포인트들을 언급을 좀 했어요. 지금 소개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설명했던 이러한 성질들을 3차 함수가 가지는 모든 성질들을 다 포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얘야. 그래서 기본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본 함수를 내가 잘 세워놓고 물론 항상 함수가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좀 과장해서 90%는 얘야. 아주 조금 과장해서 90%는 얘야. 이렇게 세팅하고 풀면 그냥 다 나와. 물론 평행이동이 좀 있을 수 있지. 이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서 얹어놓는 거지. x축 위에 이렇게 붙도록 얹어놓고 극대값이 y축 위에 있도록 이제 평행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함수들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문제가 90% 정도 돼요. 실제로. 그거 이외에는 아닌 건 뭔데요? 이제 확대 축소가 있는 거지. 또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나올 수 있어.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확대 축소를 적용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해. 확대 축소를 적용하는 거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이놈을 x축으로만 확대를 해야 되네, 또는 축소를 해야 되네,
또는 y 쪽으로만 확대 축소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네. 또 어떤 경우는 x축, y축으로 둘 다 동시에 확대 축소를 적용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트레이닝, 훈련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 그거 이외에 한 90% 정도는 그냥 이 함수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성질들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좌표평면상에 뜬금없는 위치에다가 놓고 함수식을 임의로 만들고 막 이러질 않는다는 거야. 기본 함수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얘를 평이동을 해서 찾기 좀 불편하게끔 평이동의 값을 좀 귀찮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는 것 뿐이지, 이 기본 함수가 가지는 성질을 위배하면서 3차 함수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거든. 모든 3차 함수는 이놈이 가지는 성질을 다 만족을 해야 돼. 얘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3차 함수가 다 변곡점을 x축 위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fx를 이런 식으로도 둔다는 거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지금 극대값이 y축 위에 있는 놈이야. 오케이? 그렇게 평이동을 시킨 거야. 근데 이 함수는 그냥 얘랑 똑같은 함수라는 거야. 평행이동만 시켰을 뿐이지 이 함수는 얘랑 똑같은 함수인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염두를 해 두시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성질들을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문제를 푸는지를 또 볼 겁니다. 자, 그놈을